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3월 27일 월요일 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남쪽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꽃들이 이 남쪽 지방도 만개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벚꽃은 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문학의 사무라이들의 죽음을 마치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는 모습으로 표현한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던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 가는 길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속중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입니다. 이곳이 일제시대 고 박정희 대통령이 다니셨다는 대구 사범학교입니다. 담쟁이 덩굴이 학교 교사를 돕고 있었고 그 학교 문학지가 그래서 담쟁이인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이 중학교 출신입니다.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다른 40년이 지나간 후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놓는 점 하나하나가 결국 언젠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인터뷰에 참여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정치적 이슈 아마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물정 0945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코너에 질문도 해드리고 답변도 들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지금 호남 경선 이후에 국민당 분위기가 한껏 고무져 있죠. 불안한 대소론이라면서 견제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문병호 의원과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많은 질문 보내주시고 답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사전 구속영장 청구된 뉴스 계속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에서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로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이 대선 후보 검증 코너죠. 팩트 정면 승부 추르면 코너인데요. 오늘은 안희정 지사 편입니다. 그래서 안희정 캠프 전략기획실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출연해서 고재열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제가 오늘 올라오는 KTX 기차 안에서 온라인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국민의당의 호남 경선이 상당히 흥행을 이룬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기대보다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숫자 분들이 나타나셔서 이 투표도 하고 경선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 지방에 계십니까? 아니면 서울이십니까? 지금 인천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역구가 원래 인천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 곧 발표될 것 같은데 예정은 한 6시 40분쯤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박지원 대표 말은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께서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뭐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되면은 모르겠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지원 전 대표도 대표도 지금 안철수 안희정 대결은 좀 버겁다 이런 얘기를 연기처럼 이렇게 날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이번 대선은 이제 결국은 키워드가 네.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 이제 가장 앞서 있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고요. 네네. 그 다음 후보가 아마 안희정 후보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 조금 이제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하고 조금 이제 겹친다 지지 기반이. 네. 그런 취지인데 또 안철수 안희정 후보는 조금 또 어떤 국정 운영 경험도 부족하고 네. 좀 조금은 마이너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안희정 후보가 나와도 저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나오든 안희정 지사가 네네. 나오든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구시대 청산 그리고 새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이미지 비전만큼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바람은 그렇습니다만 문재인 캠프 내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과반 득표를 넘어서 한 60% 득표까지 하면 이건 뭐 대세론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런 굳히는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표께서 한 55, 60 정도 받을 걸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고요. 예.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그 친문 패권이 지배하는 당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아마 결선투표 없이 50% 이상 득표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것이 뭐 문 전 대표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친문 세력이 패권주의 세력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당 지배력을 통해서 후보가 됐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서 예. 뭐 문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예. 이번 그 선거 또는 대선을 앞두고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4051번님이 바로 제가 청취자분 보내주신 질문을 바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의당은 대선을 끝까지 독자적으로 완주할 것인지 적당한 시점에서 민주당과 합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셨거든요. 민주당과 합칠 일은 0% 없습니다. 0%도 없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저 국민의당이 창당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렇죠. 건립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하고 합칠 일은 뭐 전혀 없습니다. 예. 호남 유권자들은 그동안에 이제 전략적 투표를 해오는 분이다, 지역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결국 될 사람을 찍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당을 향한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판단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호남 유권자들이 아직 마음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쪽으로 몰리겠지만은 네. 지금은 아직은 문재인 후보가 좀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반문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됐으면은 적극 밀고 싶은데 조금 당선 가능성이 좀 부족하고 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니까 지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치고 나가면은 네. 호남표는 안철수 대표 쪽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안철수 전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 호남이나 전남북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요건이 될까요? 그것은 이제 지지도를 높여야죠. 어떻게 일단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 독자적인 지지도를 높여서 네.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면은 또 이번에 이제 후보로 확정되면은 상당히 지지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력 확대를 해가지고 네. 많은 세력들을 포용하는 그런 네. 통 큰 행보를 한다면은 네. 좀 더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네. 호남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떨 때 보면 참 비정하면서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명 정도가 이번에 투표했지 않습니까? 그죠? 호남 유권자분들이. 그럼 이 축하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흥행에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분발하도록 하면 뭐 촉발되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쪽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은 9만 명 정도는 충분히 조직 동원 가능한 숫자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현장 투표를 채택했으면 더 나왔겠죠. 우리보다 예. 당세가 세니까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모바일 투표 위주로 선택을 했고 예. 저희는 현장 투표를 선택했는데 예. 현장 투표가 훨씬 더 정치적 흥행이나 참여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 것이고 예. 정치적 의미도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100만의 모바일 투표하고 20만, 30만의 현장 투표를 비교해봤을 때 네. 30만 현장 투표가 훨씬 더 정치적 의미가 크고 예. 흥행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는 뭐 몰랐겠지만 만약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경선 제도를 처음부터 손학규 전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통 크게 한번 갔었더라면 조금은 더 모멘텀이 붙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안 하시는지요? 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 이 완전 국민경선 현장 투표도 네. 우리 정당 사상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오래된 정당이라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국민의당 같이 신생 정당, 네네. 새로운 정치하는 그렇죠. 정당이 채택할 수 있는 제도인데 예. 이번에 안철수 후보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더라면 좀 더 정치적 의미가 컸을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요. 4월 초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국민의당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치고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지율을 놓고 보면 10%대 40%에 육박하는
문재인 전 대표란 말입니다. 이 가능하겠습니까? 30%포인트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30에 35 정도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하고 있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한 12, 3% 정도 돼 있는데 예. 이제 민주당 경선, 국민의당 경선이 끝나게 되면은 예. 이제 문재인 후보가 한 40% 초반, 또 안철수 후보가 한 20%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역시 이제 문재인 후보는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네. 안철수 대표는 확장력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더 확장할 수 있어서 아마 대선 후보 등록하게 되면 10% 남짓 차이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근데 예.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께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 나가면 실제 43% 얻을 거다라고 한 게 아니고 34% 얻을 정도를 얻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잘못 알려졌다는 숫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그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뭐 문재인 후보께서 한 40% 초반 아니면 그 전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당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우리 당 안철수 후보나 또 손학규 후보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네. 박수선 후보님이나 예. 이제 우리 당 후보가 40% 이상을 얻어야 당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결국은 지금 상황을 그대로 놓고 보자면 자강론에 아직까지 국민들이 그렇게 힘을 실어 드리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 그러면 연대가 불가피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대 반문 이 구도로 간다면 어떻게 뭐 호남 민심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제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예. 가치를 세우는 자강이 돼야 되고요. 예. 또 플러스에서 연대 세력화가 돼야 한다고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와 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세워야 되고 예. 또 김종인 전 대표나 네. 또 다른 합리적 보수 세력도 끌어안고 예. 세력화를 하면은 예.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동의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안을 수도 있고 끌어당기면은 끌려갈 수도 있는 겁니까? 대략 저는 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네. 뭐 이렇게 합리적 개혁, 합리적 보수 세력이 그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동의할 것으로 네. 예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연대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지요? 박근혜 심판의 가장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대선은 중요한 프레임 중에 하나가 박근혜 심판인데 네.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도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그 소위 말하는 8분의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70여 분 정도는 뭐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선별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분들이 탈당하고 나온다면은 네. 혹시나 저희가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네.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당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어떤 지배하는 그런 당으로 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 지금 이제 호남 경선을 끝나고 나면 그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내일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하고요. 예. 목요일 날이 대구 경북입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이 강원도 그리고 이제 수도권 올라와서 경기, 서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흥행 수준이 아마 호남 수준 정도까지 미칠 거다. 더 이상 갈 수도 있다. 기대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평가를 해보신다면요. 글쎄요, 저 손학규 후보께서 좀 선전을 하셔가지고 예. 그 좀 비슷하게 표가 나왔더라면은 예. 아마 흥행이 훨씬 더 됐을 텐데 예. 아무래도 좀 어제 그제 안철수 후보가 많이 앞서는 바람에 예. 아무래도 흥행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마 호남보다는 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이번 국민 참여 경선 또 완전 현장 투표가 네.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 또 국민들께서 정치 참여 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 정치 참여 열기로 봤을 때는 예. 상당히 그래도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치 참여 에너지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촛불과 탄핵 그다음에 태극기와 지킴 이 내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국 통합과 화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선 주자들은 자기들의 표나 지지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통합과 화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선명성을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안철수 전 예.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선명성 주장하는 게 맞다고 봐야죠. 이제 나중에 후보 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통합이나 화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난 안철수 현상이 일어난 2012년 이후 이번 네. 국민촛불혁명까지 예. 그 국민들께서 구호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 예. 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정치권이 그 국민들의 에너지를 억압해 왔죠.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 국민들의 그런 정치 참여 또 나라를 예. 바꾸겠다는 에너지가 폭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국민의당 문병호 지금 최고위원께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옛날에 그 뼈아픈 좀 안타까움을 되살리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때 인천에서 상당히 근소한 차로 그죠? 네네. 낙선하셨죠? 27자로 졌습니다. 그 재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말 그 안타까운 그 어떤 뭐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호남 경선 흥행에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확장성이 좀 떨어지거나 또 손학규 대표가 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어떤 뭐 지금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경선하시다가 나오셔갖고 뭐 다른 당으로 가시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전혀 없을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손학규 의원님께도 예.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고 예. 또 손학규 후보께서 국민의당에서 계속 그 활동하시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하는 길이다. 그런 길들을 제가 제시하고 같이 잘 모시도록 해야죠. 그렇죠. 자, 이 검찰로부터 이제 구속영장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청구됐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평가하시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통상적으로 수백억 원의 뇌물 사건에 있어서 중형 예상되기 때문에 구속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 결정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에서도 아마 영장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